그 의사가 약을 저한테 대신 막 주고 그랬었어요. 뭐, 왜냐면 그거를 당사자한테 주면 음독자살 시도할 수도 있다고. 그 부모님은 그 당사자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모든 흑막은 이제 윤태림이다. 실제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시기도 했었고, 저는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JMS에 소위 말해서 찍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담임 선생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는데, JMS 분들이 랜선교회 톡방 내용도 알고 있었던 거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그래. 처음 듣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들도 그렇고, 지금 얘기도 그렇고, 여성 성도들의 어떤 성폭력 피해 초점을 맞췄었는데, 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 직접적인 그쵸. 문제이고, 또 교주가 감옥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네.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 성도이기 때문에 직접 그런 거를 겪은 일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 텐데, 남성 성도로서 또 청년으로서 이렇게 느꼈던 JMS는 어땠나요? 특별히 어린 청소년이나 어떤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JMS에서 태어나서 유아기와 뭐 청소년기와 뭐 10대 시절을 다 경험하면서 뭐 겪었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막상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아이들도 뭐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공통적으로 경험한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본질적인 차이가 막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정도의 차이나 수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JMS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포인트는 일단 JMS는 어떤 종교냐면 이제 기독교의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고 재림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이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까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JMS는 어쨌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방식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시대의 또 다른 인물을 하나님이 메시아로 정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재림 역사를 펴나간다라고 일단 이해하고 있는 교리적으로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메시아가 이 시대의 재림주가 이제 정명석 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종교는 지금 기독교적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 당세 때의 전투력인 거죠. 이 종교의 전투력은. 그리고 이 종교의 구성원들의 각자 개인의 어떤 전투력도 그럴 거고, 이런 환경에서 영유아기나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육으로 막 활동하고 있는 당세 때면 그게 최우선이 돼야 맞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 재림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 내 눈앞에 있는 저분이 그 메시아다라고 알고 있으면 사실 그게 이제 모든 인생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 세대를 키울 때 굉장히 극단적인 교육관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JMS에서 말하는 교리를 어겼을 경우에 구원 문제가 바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설령 생각을 당장 안 하더라도 재림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 재림 역사에서 탈선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 꼭 드려, 11조 꼭 해. 이런 기본 신앙 강령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한 강도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열심히 안 하면 맞는 경우도 있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기성교회도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교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훨씬 상향돼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제이미스라는 곳은 심플하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행위를 이제 성관계를 해서 이제 성적 타락을 한 걸로 푸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성관계인 거죠. 이렇게 푸는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도 그렇고 JMS도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당연히 성관계로 풀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할 것을 강조하는 교리와 문화가 있어요.
인류의 뭐 원죄라고 하잖아요. 선악과적인 어떤 이런 결과가. 그거를 이제 성적인 걸로 풀기 때문에 전 신도들한테, 그리고 당연히 2세들한테도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할 것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2세들은 음란물 같은 걸 봤는지, 뭐 자위 같은 걸 했는지, 아니면은 뭐 썸을 탔는지, 이성 친구랑 연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당해야 돼요. 가족, 연애 또 금지인가요? 안에서? 네. 연애를 하면 타락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그 전철을 밟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꼭 이성 파트가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제이미스에서는 교주가 걸어다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한마디 해도 바로 교리화가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뭐 뉴스 봤는데 뭐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데 라면이 그 밀가루 음식이라 몸에 안 좋다는데 먹지 마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금지령인 거예요. 사실상 교리나 맞아요. 이 모든 게 어린 사람한테 적용됐을 때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건데 네. 진심으로 이제 죄책감 속에서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죄의식 혹은 죄책감 아니면 혹시나 내가 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왜냐면 삶에 이 죄의 지뢰들이 너무 질비해 있으니까 뭐 TV나 인터넷 같은 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JMS에 대해서 비판적인 방송 같은 게 여러 번 TV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뭐 지옥 가는 거고 이 메시아가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이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다 안 돼, 다 안 돼 이러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어떤 방송국에서 JMS를 다루면 그때부터 이제 그 방송국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포켓몬스터가 한창 SBS에서 방영 중인데 아직 포켓몬 아직 보는 불상사가. 아직 이제 지우가 포켓몬 마스터가 되지 못했는데 SBS 뉴스에서 JMS를 욕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SBS 보면 안 돼요. 물론 몰래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다 지옥 가 네. 이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막 심지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막 그림이랑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보여주고 그래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그러다 이제 좀 있다가 뭐 이제 KBS에서는 뭐 탑블레이드나 디지몬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루면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JMS에도 어떤 것도 있냐면 미디어 금지령이 진짜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꽃보다 남자 9화 땐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그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꽃보다 남자 9화부터 우리 못 봤지 이럴 우스갯소리가 지금도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아주 심하진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어쨌든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맞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의미가 없어. 그냥 이제 봐버리니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성장하던 시기에는 또 그런 굉장히 폐쇄적이고 빡빡한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부 교사님이 뭐 저희 부모님한테 뭐 테리미가 어떤 여자아이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라.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되게 나이스하신 편이라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분들은 사실 아닌데 그런 구조라는 거는 저도 알고 거기서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눈 어디다 둬야 될지 앞에서 찬양단이나 뭐 치어라는 말이 일반 기성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춤추는 댄서분들 이렇게 뭐 찬양 시간에 활동 뭐 무대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면담 각이 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제가 그냥 피부로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어떤 주체성이나 능동성이 너무 심각하게 저해된다라는 게 일단 저 개인이 가장 스스로 많이 느꼈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눈앞에 메시아가 막 걸어다니고 메시아랑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환경에서 산다고 하면은 인생에서 뭐 중요한 결정은 사실 메시아의 결제가 당연히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개인의 진로에 있어서도 우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했어.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 주셔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낮은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그 의중을 구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도전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내가 주체성이 많이 거세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또 이제 남자니까 물론 뭐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경제인으로서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커리어도 설계해 나가야 되고 주체적으로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떤 진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발목이 잡힌다고 느꼈었고 지금의 저는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겁도 많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나라고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확실히 아주 듣다 보수적인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도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보면 이게 JMS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어떤 종교성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종교성 자체를 넘어선 종교라고 생각하고 넘어선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근본적인 종교성 자체를 반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JMS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홀로 서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전에 얘기한 거랑 좀 연결해서 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제반 여건 마련이 일단 안 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한테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가 이제 내 눈앞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내 막 학점 높이고 뭐 커리어 만들고 스펙 높이고 하는 거가 물론 그런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후순위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역량, 뭐 경제적인 기반이 되게 많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하나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인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직관과 나의 분석과 나의 통찰에 의존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실행에 옮겨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뭐 내가 대학원을 갈까 뭐 취업을 할까 뭐 사업을 할까 매 순간순간의 의사결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학습이나 훈련이 덜 돼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문제의식화하고 해결하려는 마인드가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키워드를 꼽고 있는 게 경제랑 공동체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제반 여건의 부재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JMS에서 만약에 탈퇴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삶이 궁핍하고 인생이 안 풀리면은 내가 혹시 JMS 탈퇴해서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정신적인 걸 지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JMS에 대한 팩트 체크와 선배들과의 대화와 이런 거를 도모하는 한편 이제 뒤로는 경제력 갖추는 데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주가 출소한 그 달이 제 첫 사업체 등록된 달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탈퇴를 하자마자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다는 건 사업화가 가능할 정도의 역량을 그동안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갖췄다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미리 조금 그렇게 대비를 해놓고 최소한 제가 탈퇴해놓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중으로 탈퇴한 것만으로도 데미지가 셀 텐데 이런 게 오지 않게끔 어느 정도 설계를 해놨었고 또 하나가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경제보다 훨씬 어려운 미션이고 아마 불가능한 챌린지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공동체의 문제였거든요. 인간관계. 예, 예.
JMS에서 특히 2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JMS 안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세상 친구가 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JMS 안에 이거를 막 아주 절대적인 교리화 해놓진 않지만 굳이 세상 친구 왜 사겨? 뭐 세상 사람들이랑 뭔가 인간관계 맺고 싶으면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바라보고서 관계 맺는 게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 시간에 그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뭐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어린 2세 입장에서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막 넓혀가려는 마음, 그런 의식을, 그런 목적을 가질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JMS 탈퇴를 그냥 어느 순간 딱 결심한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거의 한 90%를 날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2세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도 엮여 있을 거고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JMS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으로부터도 내가 뭐 내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녀가 탈퇴하면은 연 끊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뭐 철천지 원수로 바라보고 너는 영영 더러워지 마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그 순간에 넌 이제 내 딸도 아니야 뭐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붕괴나 인간관계 리셋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탈퇴하기 전에 뭐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뭐 세상의 친구들이나 뭐 하다못해 동호회나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활동해보고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방법, 뭐 관계 맺는 방법도 뭐 학습을 해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전도 대상이야 뭐 이렇게만 평생 생각해온 사람이면은 실제로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2세라면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하고도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은 해놓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나 탈퇴할래 이러면은 이제 될 협상도 안 되잖아요. 한 뭐 1, 2년 기간 두고 엄마 근데 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일종의 그레이 존, 중립 영역처럼 만들어 나가다가 나중에는 같은 종교를 믿고 있지 않아도 가족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게 서로 관계성을 형성해 놓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는 JMS를 떠났어도 부모 자식 간에 잘 지내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JMS에서 제가 탈퇴? JMS를 제가 종교적으로 더 이상 이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MS 사람들과는 거기서 친구로 지내고 지인으로 지냈던 사람들하고는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뭐 JMS 분들 뭐 취직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면서 어떤 그 공동체가 유지된 것도 있고 제가 그냥 설령 탈퇴자라고 하더라도 악에 받쳐서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쌍욕하고 이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한 스탠스 유지하면서 처세의 측면에서도 조금 고민하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잃어버린 친구나 지인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가장 집중하고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게 참 밖에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그냥 탈퇴하면 되지 하는 거랑은 참 다른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네요. 이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표현인데 JMS가 일종의 거대한 사회 실험장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쓰셨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칫 너무 JMS 분들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느껴질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그냥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트루먼 쇼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예.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짐 캐리가 연기한 트루먼이라는 배우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와 시공간이 드라마 세트장이었던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그리고 그냥 마을 주민들도 다 배우였던 거고 이것을 일투족이 이제 방송을 타서 실제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리얼 시트콤 이렇게 네. 이제 방영되고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세트장 밖으로 탈출하는 게 이제 트루먼 쇼의 스토리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게 근데 영화고 실제로 이런 세트장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저는 진짜로 JMS에서 마치 트루먼이 그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 의문점, 궁금증들이 하나 두 개씩 제 어떤 머릿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것들을 제가 파헤쳐보고 파고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 의문들을 연결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어떤 진실에 접근을 했던 건데 일단 네. 제가 경험한 이 일련의 상황들은 실제로 굉장히 트루먼 쇼의 설정과 비슷하게 JMS에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JMS의 어떤 그런 성적인 실태에 대해서 대부분 몰라요. 90% 이상이 모르는데 어쨌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신도들에게는 절대 그런 적 없고 이런 성적인 거는 다 거짓말이고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유대 사회가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메시아도 세상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이 시대 십자가는 이런 방식으로 미디어와 성적 스캔들을 통해서 그냥 가해지는 것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주입했었는데 하나씩 이제 진실 게임을 하고 보니까 거대한 진실의 실체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배들 이렇게 만나서 다그초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해보면 실제로 이실 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진짜로 그래서 트루먼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거를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진짜 찐으로 느꼈어요. 트루먼 쇼를 언제 보셨어요? 그 탈퇴 후에 보셨나요? 아니면 전에 보셨나요? 아마 한 중고등학생 때 봤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봤어요. 예를 들면 트루먼 쇼 같은 메타포는 여러 대중문화나 컨텐츠에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데미안에도 있을 거고 뭐 매트릭스에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메타포가 조금이라도 활용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깊이 이입을 해서 보거든요. 매트릭스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고 네오는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을 거의 몇 초 만에 고르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누군가한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내밀었을 경우에 몇 초 만에 되진 않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트루먼 쇼 얘기로 돌아오면은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이 구성원들을 이 정도로 기만해 가면서 물적으로든 뭐 성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착취한다라는 거는 정말 가상의 사고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에서만 사실 가능한 상황 설정인데 저는 적어도 와 이거는 진짜 어디 정의란 무엇인가의 사례로나 등장할 법한 그냥 사고 실험인데 진짜 그 현장을 내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의 세계로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고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주제는 악의 평범성 뭐 이런 것도 많이 상기하게 되는 주제예요. 이것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혹시 이거 담배색 님이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엄청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나치의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들이 많이 열렸었는데 그 중에 아이만이라는 이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보내던 일을 하던 사람이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 가서 이 괴물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 괴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괴물이길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었나 라고 해서 가서 이제 조사를 하러 갔더니 이 사람은 너무 평범한 가장이었던 거죠. 본인의 죄의식이 별로 없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이라는 그 자의식이 너무 크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렌트가 느낀 것이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든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 집단 조직 안에서 있는 그대로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는 실제로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거대한 악에 쓰여질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실제로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악의 평범성이 발현되는 그 실제적인 현장을 목격하거나 당사자로 엮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저는 JMS와 관련된 일련의 경험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제가 삶의 어떤 실존적인 과제로서 직면하고 실험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많이 불편해하실 JMS 분들한테 조금 우호적으로 풀어나가 보면은 실제로 JMS 분들에 대해서 뭐 댓글에서나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막 다 엄청난 악인들이 모여 있나 보다. 거기는 네. 다 성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처럼 보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막 미친놈들에다가 진짜 악하고 이러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저도 제가 JMS에서 나오고 나서 내가 JMS에서 태어났고 거기 20년 이상 몸담았었다라는 거를 아우팅한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인들도 처음에 어쩔 수 없는 그 프레임을 쓰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을 갖더라고요, 다. 네. 왜냐면은 JMS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가 너무 하드코어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제가 JMS에서 뭐 그 누구보다 거기서 가까이에서 존재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JMS 사람들은 거의 평범하다 못해서 굉장히 선하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이제 JMS 탈퇴자라는 입장에서 JMS 분들을 거론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한테 진짜 삶에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있고 네. 경제적으로 저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많고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JMS를 나오고 나서도 JMS 사람들이랑 친구로 지내거나 심지어는 저랑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동료로 함께하고 싶었다고 했고 그랬다고 했는데 JMS 탈퇴한 사람이 그들이랑 굳이 엮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항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JMS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윤태림이랑 뭐 하지 마. 네. 윤태림이랑 손절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저항들에 맞서가면서까지 JMS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연도 이어가고 일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JMS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몇몇에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난 메시아로 믿고 그 피해 입은 여자 아이들이 힘들고 놀랬고 충격 먹고 상처 받았을 거를 알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우리 선생님을 공격하면 나는 선생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제 밖에서 봤을 땐 2차 가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악하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이해라도 쉽겠는데. 이게 편하죠. 사람 진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그냥 쟤네 네, 맞아요. 악마들이라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편한데. 정말로 선하고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지닌 분들이 어떤 특정 조건, 우리 교단이 공격받는다든지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공격받으면 한없이 악해질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여러 번 이제 목격을 할 테니까 이게 제 삶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펼쳐지는 순간은 2세 친구가 본인의 부모님하고 자이든 타이든 의절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딸이 직접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든 아니면 목격했다고 주장하든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올라가서 교주가 출소한 이후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 난 충격 먹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본인의 그런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 엄마 아빠는 그거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야. 기도해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잖아. 이러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물론 근데 그분들도 자녀를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상실감과 슬픔은 한없이 느끼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풀어가려면 어느 정도 자녀가 받아들였을 때 상식적인 스탠스를 부분적으로라도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딸한테 어떻게 너는 주님의 그런 거를 의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거를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가장 이타적이고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게 자기 자녀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한테 심지어 그냥 성추행 당하고 온 딸한테도 부모가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되게 좋은 권사님인데, 되게 좋은 장로님인데, 딸한테는 이렇게? 그럼 딸은 이제, 모든 부모들은 이런 경우에 딸을 지키기 위해서 딸의 편에 서서 싸워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맞아, 우리 부모들 진짜 금수만도 못하다. 동물도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악해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모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뭐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뭐,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뭐, 인간이 매우 특수하겠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렇게 뭐 악해질 수도 있구나. 성피해자들 사실 쟤네 거액의 뒷돈 받아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추행 당했다고 뭐 거짓말 하는 거다. 쟤네 사실 굉장히 이 안에 있을 때 품행이 바르지 못했고 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었다라고 이제 매장해버리고 뭐 프레임 씌워버리고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까지 한없이 악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와 악의 평범성 지렸다 뭐 싶은 순간이 이제 제 인생에 몇 번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당사자가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인생에서는 이게 실화였으니까 아까 잠깐 누가 막 감당하기 힘든 내가 몸담았던 곳에 어떻게 보면 추악한 진실을 단기간에 이제 막 받아들이다가 그 부작용으로 약간 극단적인 시도 같은 거를 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랬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는 저랑 되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어해서 어쨌든 이제 어느 날 문자 이렇게 딱 보내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랑은 좀 멀리 떨어져 살아가지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막 부탁해서 이런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막 혹시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뭐 거기 일단 빨리 가서 문 따고 뭐 상황 체크하고 뭐 경찰이랑 구급차 불러줄 수 있냐? 저도 이제 바로 택시 타고 쏘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해 듣기론 뭐 생명에 지장이 있었던 생각은 아니고 설령 아마 제가 어떻게 안 했어도 뭐 안 좋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뭐 했으면 했지 저한테 악감정 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제가 살리러 간 거니까. 그쵸 뭐 이 위세척이나 뭐 심지어 그 친구가 뭐 정신과 상담 받을 때도 그 의사가 약을 저한테 대신 막 주고 그랬었어요. 뭐 왜냐면 그거를 이런 경우에 당사자한테 주면 음독자살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어쨌든 저는 이제 상당히 애정과 뭐 노력을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모님은 그 원인이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론 그 당사자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모든 흑막은 이제 윤태림이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 실제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시기도 했었고, 좋지 못한 감정 상태로.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JMS의 어떤 이런 안티나 탈퇴자들을 대응하는 일을 하는 어떤 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찍히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니까 당연히 JMS 측에서는 윤태림이라는 애가 그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때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혹 제기된 내용들을 전달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윤태림이 회사로 이세들 취업시켜서 말로 이렇게 현혹해서 취업시킨 다음에 JMS를 비방하는 뭐 영상 컨텐츠를 강제로 만들게 하고 이걸 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뭐 고소를 한다고 막 협박을 한다더라. 이런 걸 이기지 못해서 자살 시도한 사람도 있다더라. 이거는 뭐 담임 선생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는데 JMS 분들이 랜선교회 톡방 내용도 알고 있었던 거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그래 처음 듣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래가지고 왔던 거는 아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 한창 활발하게 막 진행될 때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제 여자친구가 랜선교회 운영진 방에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막 JMS에서 두드려 맞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저 만나러 오셨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랜선교회 톡방에서 이런 얘기 했다. 너에 대한 이런 의혹 사실이냐. 물론 그들 입장에서 제가 뭐 변절자, 뭐 탈퇴자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JMS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뭐 공격한 적도 없고 어디 뭐 매체 나가가지고 욕한 적도 없고 오히려 어떤 몇몇 JMS 성도분들은 저로 인해서 어쨌든 경제 생활도 하고 계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들었던 것도 맞고 한데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 살벌하니까 실제로 이제 제이미스는 누군가가 위험 인물이라고 간주가 되면 악의적인 루머로 매장하려는 것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음, 양심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해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걔 어땠다더라 하고 바로 찌라시 돌리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이미스라는 곳에 아주 극단적으로 선한 면모와 극단적으로 이제 악한 면모를 동시에 본 거죠. 그래서 아이히만이 제가 알기로는 뭐 칸트 철학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의 변호를 할 때도 뭐 칸트의 뭐 정합명령이나 뭐 의무론 같은 거를 인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이미스 같은 전투력이 높은 종교에서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합명령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신의 명령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도덕과 상식과 아예 동떨어져서 아예 초월해서 아무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음, 라는 거를 여러 번 이제 피부로 느껴왔던 것 같고 당시에는 이게 저도 막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처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냥 아 좋은 경험했다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인문학 테마나 코드들을 관념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학습했다. 그래서 그냥 인문학적 통찰이 젊은 나이에 많이 높아졌으니까 삶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실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거론합니다.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철학이 주는 경각심은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JMS를 보면서 모든 다른 단체, 어떤 커뮤니티들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런 거를 경각심을 그렇죠. 항상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는 거의 99%는 어떻게 저런 악마들이 있을까? 저 악마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자세잖아요. JMS가 됐든 뭐가 그렇죠. 됐든 요즘 사회 오히려 JMS 사례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네. 비판점이나 문제점하고 무관하고자 항변하듯이 이제 네네네. 저는 그렇게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여러 댓글들 보면서. 네, 그렇죠. 이제 자기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저 심지어 근데 댓글에서 어떤 댓글에서 네. 이제 익명의 공간이잖아요, 인터넷이. 그러다 그쵸, 보니까 진짜 그냥 뭐 드립 친다고 한 거겠지만 나는 정명석 음, 부럽다. 이런 것들도 봤었거든요. 근데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네네. 특정 그런 게 사이트에서. 누구나 그 자리에 가서 그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할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하고 또 벌을 주고 그렇게 밝히되 이게 몇몇 특정 악마들의 일이다라고 치부하는 거는 너무 쉬운 사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 언제나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어쨌든 이런 얘기에 좀 이어나가서 저희가 네, 어쨌든 기독교 채널이고 이제 개신교 채널이잖아요.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 네. 이제 JMS가 개신교 종파 계열 사이비잖아요. 어쨌든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KB 그래서 종파 사람들은 그렇게 계열입니다. 주장하죠. 네네. 네, 그런데 많은 이제 아예 종교와 상관이 없는 비종교인들은 이제 전통 네, 교회라고 다를 게 뭐냐 이런 의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었는데 네, 실제 JMS 탈퇴자로서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네, 네. 얘기하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어, 사람들에게 뭐 동의를 네. 하신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라면은 어떤 점에서 아닌지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도 본질적으로 뭐 제이미스와 다르지 않아라는 비판을 만약에 누군가 할 거면 아예 더 어, 개념을 확장해서 종교인도 비종교인이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냥 인간 본성에서 기원을 찾아버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도 그 중간중간 이 포인트는 뭐 일반 기독교 교회의 모태신앙으로서나 또 아무래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 목사님 자녀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포인트에서 나오는 공감 포인트는 또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면은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거는 충분히 나도 공감 가능해 하는 포인트랑 뭐 이거는 아예 안드로메다인데 싶은 거가 혹시 뭐 있으셨는지나 이런 걸 한번 역으로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한테요? 네. 일단은 아까 방송 중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걸 분리해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추구하는 것과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교회라는 네.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보자면 비슷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 이제 굉장히 익스트림한 나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많이 나온다는 거는 물론 그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정말 정명선만큼 가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이 비슷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있잖아요. 어떤 목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그런 걸 봤을 때 그거를 교리화해서 덮어주는 경우는 또 JMS에서는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교류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세상 법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우리끼리 뭐 잘 치리해야지 잠깐 뭐 쉬다 오시게 해야지 요 정도로 이제 덮어서 이제 피해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을 몰거나 이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저는 뭐 듣기는 많이 들었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종교 일반이라는 특성까지 가면은 저는 종교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라고 봐요. 저도 종교인이라서 그쵸.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네. 말했듯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모습에서도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보였던 모습이고 또 요즘으로 따지면은 정말 정치적 올바름도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한 가치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일념 하에 자행되는 어떤 인격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평판을 무너뜨려서 자살로 몰고 간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악의 평범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정말 모든 곳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교성이 기성 종교들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발현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믿고 내가 가치를 투신해온 어떤 것에 대해서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들을 말하자면 처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많은 곳에서 보여지는 것 같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자체가 JMS 안에서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본성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서는 거를 떠나서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보자면은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저는 종교개혁도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말이라 그렇지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도 말 그대로 리포메이션이죠. 그 원래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그 복음의 정신 자체가 종교성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종교개혁자는 그래서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루터가 있겠고 그런 걸 봤을 때 넘어서고자 했던 모습들이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넘어서고자 했던 모습의 어떤 집약체로 우리 사회 중에 하나 봤던 게 지금의 어떤 JMS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너무 통속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JMS를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도 있는 악을 보고 네. 정말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게 가야지. 물론 욕할 것은 당연히 욕해야 되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저 악마들의 문제야 하고 끝내면은 우리는 거기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는 거라고 보고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태림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실 때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당연하게도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관계, 친구로 가족이고 이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거의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려준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충분히 욕을 하지 않아? 왜 이렇게 옹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다른 미디어나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걸 경계해야 될까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래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건데 또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뭐 면도 있겠지만 저 자신도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이야 JMS 이슈가 많이 핫하니까 JMS 탈퇴자 이런 신분으로 이렇게 말도 하고 최근에 탈퇴자분들 많이 만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JMS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 저는 그냥 JMS 떡밥은 제 인생에서는 이제 식은 지 꽤 됐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년 전이니까. 최근에 이제 JMS 이슈가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어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이렇게까지 이슈가 전 국민적으로 돼버렸으니까 최대한 사회 전반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 소재가 담론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JMS 구성원들을 뭐 극딜하거나 일반 교회 분들한테 JMS 떡밥 던지면서 너희도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느니 아까 말한 것처럼 한없이 확대하면은 진짜 모든 인간한테 다 내재해 있는 본성과 기제가 그냥 특정 조건이 부합되면서 발현된 거 총체가 JMS 이슈라고 만약에 본다면 제임스 관련된 소지를 계기로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그냥 공통의 주제나 고민을 공유해 본다라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넷플릭스에 나온 그 메이플씨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가 스모킹 건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사실 이슈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로서의 리뷰라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랑 어떠한 맥락으로든 주파수가 통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혐오라는 키워드도 뭐 웹상이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어떠한 특정 주의나 이데올로기에 이제 많이 집중한 분들이 나머지 상식이나 도덕 같은 기준들은 많이 후순위로 두고 어떤 언행을 하시는 경우도 이게 또 이제 SNS에 바로바로 퍼져가지고 저희가 매일 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노출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시감이든 피로감이든 누적되고 있다가 JMS가 그런 코드에서 거의 극단에 존재하는 단적인 사례로서 이제 그냥 터진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JMS라는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파생되는 어떤 이런 교훈이나 시사점 같은 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비해 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그냥 정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이거를 보는 분들 중에 JMS 성도 특별히 최근의 파장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직도 아니면 충격을 받았다 이런 JMS 쪽에 2세 아니면 뭐 청년들이 있다면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일단 전 최대한 제 얘기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JMS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JMS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뭐 갈팡질팡하는 시기도 겪으면서 사실 판단과 뭐 가치 판단을 끝내고 뭐 탈퇴한 일련의 뭐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고 에너지와 시간 투자하는 곳이고 너무나 애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분석하고 파고들고 파헤치고 하는 게 저한테도 당연히 즐겁거나 뭐 행복한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파헤칠수록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피해담 같은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듣게 되는 일도 생기고 이러면 당연히 뭐 멘탈도 너덜너덜해지고 되게 힘든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종교 단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회도 그렇지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가려고. 그러려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선한 일이어야 되고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아이러니하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돌아봐야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세였기 때문에 그냥 사회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JMS 오시는 분들은 JMS에 입교하는 과정에서 비교나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10대 후반에 그런 걸 처음으로 했던 거죠. 구원 문제도 달려있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저는 선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선한 단체에서 선한 가르침에 입각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를 점검했던 거고 오늘 제가 담회생님이랑 악의 평검성이라는 이야기 하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히만이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유는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비전에 그냥 충실했을 뿐이고 나한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당신은 확인하고 알아보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같은 이제 문제의식을 JMS와 저한테 이제 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탈퇴해라, 거기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한 번 정도 내가 믿고 있는 거, 그거 입각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정말 선한지,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성경적인지, 뭐 한 번 이참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제임스가 맞으면 확인한 결과 문제 없음으로 나오겠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탈퇴라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탈퇴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멘탈적인 데미지를 입거나, 그래서 안 좋은 시도를 하거나, 이런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고, 아까도 담회생님이 질문지에 이제 홀로서기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삶의 한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고, 더 뭔가 나아지려고, 홀로서기 하는 취지로 사실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신념이 되게 투철한 삶에서 갑자기 삶의 어떤 방향성이나 마치 나침반이 상실한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적으로 다 단절이 돼가지고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탈퇴해라 말하는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점검해볼까? 아니면은 나는 확실하게 탈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퇴 이후의 삶이 최대한 리스크가 덜하고 현실적으로든 멘탈적으로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경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공동체 같은 문제에서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이나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보자라는 얘기 정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시간 반 하는 거 진짜 힘드네요. 1시간 이걸 어떻게 반이라고 몇 번 했는데 하시는 거죠? 1시간 반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보니까 2시간 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 네, 그냥 이 정도로. 네. 아, 마지막 답변 완료. 네네, 감사합니다.